달순군은 11일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달순군 화원읍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시민과 함께 입지 타당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대식이 열린 여성문화복지센터 국가홀 안팎은 지역민 1000여 명이 몰려 유치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위촉된 신청사 건립유치위원회는 학계와 언론계 등 30명의 전문가 그룹과 주민대표 70명을 합해 총 100명으로 구성돼 검정과 자문, 범시민 홍보에 나섭니다. 달순군 9개 읍면기 입장으로 발대식은 시작됐으며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제갈재봉 전 달순군 의회 의장과 차준용 달순군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또 김문호 군수가 달순군 유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최상국 군의회 의장은 달순군 의회를 대표해 지난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구시 신청사 달순군 유치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습니다. 이어 제갈재봉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달순군 화원읍이 신청사 후보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했으며 또 위원들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청사 유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대표해 신청사 유치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에 참석한 위원들과 지역민들은 달순군 신청사 건립 후보지인 화원읍 LH 현장을 방문해 후보지의 입지 여건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후보지에서 화원읍 사무소까지 가도 행진을 통해 결의를 다지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시 신청사 달성 화원 유치를 위해서 26만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을 담아서 오늘 행진까지 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연말까지 살려서 꼭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구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신청사는 꼭 달성 화원으로 유치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달순군은 신청사 후보지 기준과 예정지 선정 방법 등 평가 기준에 맞춘 전략적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11일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서 여성 친화도시 모니터단 및 달서구 여성단체협의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달서 여성 친화도시 모니터단 발대식과 함께 대구시청사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청사 유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모니터단 위촉식, 결의문 낭독, 캠페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모니터단은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구민 100명을 일자리, 돌봄교육, 안전건강, 문화예술 4개 분야로 구성했으며 여성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달서 여성들을 대표하는 여성 친화도시 모니터단과 여성단체 협의회원 400여 명이 대구시청사 유치를 위해 피켓과 기원 부채를 들고 두류정수장 부지를 도는 캠페인을 통해 대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섰습니다. 제7회 달서 북소리 축제가 13일 볼리 어린이 공원에서 열려 희망 달서를 활짝 피웠습니다. 희망 달서, 책으로 피어나다 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도서관, 학교, 동아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체험 중심으로 하루 동안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특히 위인들의 독서 명언, 세계 명문가의 독서 비법 등 테마 전시를 통해 독서의 가치를 일깨우고 가족들이 책을 소재로 함께 참여하며 즐기는 체험 부스도 운영해 더욱 알찬 행사가 됐습니다. 또 야외 무대에서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 뮤지컬 등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은 고사리손 주인공들은 미니어처 아트, 그림책 보물찾기, 떡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 체험을 하며 마냥 신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유아, 초등 저학년생을 대상으로는 동화 구연이 펼쳐지고
책과 논의는 숲 체험 등은 어린이들이 책 향기에 흠뻑 빠져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한 켠에서는 도서 감상화 대회를 실시해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행사장의 입구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도서 알뜰 장터가 함께 열려 평소 독서를 즐기는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한편 행사장 입구에는 대구시청사 두류정수장 부지 이전을 염원하는 현수막과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려 달서구의 주요 과제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즐기며 체험하는 가운데 책이 주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봄날 꽃이 피듯 희망 달서에 책이 활짝 피어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2회 현풍언민 화합한마당 체육대회가 현풍초등학교에서 14일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현풍업은 업 성격을 하고 첫 번째로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달성의 미래 언민과 하나되어 피어나는 현풍이라는 슬로건 아래 언민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되는 잔칫날이 됐습니다. 이날 화합한마당 체육대회에 김문호 군수와 추경호 국회의원, 최상구 군의회 의장, 김중건 현풍업 체육회장, 시 군의원,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신명난 풍물놀이가 대회장에 입장하며 잔치의 분위기를 높였으며 난타 공연과 색소폰 연주가 측정 공연으로 펼쳐져 오늘의 축제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화 현풍업장의 개회선언이 이날 화합 한마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진 내빈들의 대회사와 격려사 축사가 있었습니다. 또 우승기 반항과 선수 대표 선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등으로 일부 개회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제22회 현풍언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는 우리 현풍업으로 성격을 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체육대회를 계기로 현풍이 더 우리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 대구시 신청사 건립 최적지가 지리적 중심, 교통의 중심, 우리 달성군 하원으로 유치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현풍 언민들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오늘 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체육 경기는 현풍검 리벨로 8개 팀을 나눠 토너먼트로 치러졌으며 윷놀이를 시작으로 훌라후프 돌리기, 줄다리기 등 7개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또 초청 가수 공연과 언민 노래자랑이 펼쳐져 이날 잔칫날은 언민 모두가 하나 되고 소중한 추억을 담으며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윤중건 현풍업 체육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체육대회를 계기로 성패에 관계없이 단합하고 서로에게 격려를 나누며 언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살기 좋은 현풍업을 만들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풍업은 테크노폴리스 신도시 조성으로 2017년 인구 2만 명을 돌파해 2018년 11월 1일 업으로 성격됐으며 1957년 제1회 면민 대운동회를 시작으로 올해 22번째로 언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광복회 대구시 지부 주관으로 수성 아트피아 무어콜에서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된 3.1 운동으로 촉발돼 100년 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김명환 광복회 대구시 지부장,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기념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 공연은 대구 최초의 3.1 만세운동인 서문장터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한 연극 100년의 불꽃이 공연됐으며
이어 만세삼창이 있었습니다. 또 태극기 20여 점이 전시돼 태극기에 담긴 역사적 의외와 애국정신을 느끼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대구시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4월 1일부터 시 전역 주요 4거리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시 전광판과 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대구시는 동승로에서 2019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를 11일 개최했습니다. 시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도시농업이라는 주제로 대구시와 대구농협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법정 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기념식엔 이성호 경제부시장과 김도환 대구농협본부장, 여성단체협의회,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시민 등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도시농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시민 3천여 명에게 고추와 방울토마토, 가지 등 모종을 나눠주고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도시농업의 날은 2015년 도시농업단체들이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됐으며 2017년 3월 21일 도시농업법 개정 공포로 도시농업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가족 어린이 공연 공룡 애니멀쇼가 4월 20일에서 5월 21일까지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펼쳐집니다. 공룡 애니멀쇼는 숲에 들어온 것 같은 공룡장과 하얀 안개, 숲을 지키고 있는 인디언 퍼니와 탐험가 주니, 그리고 탐험 대원들이 펼치는 이야기와 아이들이 상상했던 공룡이 나오는 주니 엔터테인먼트 8개의 작품 중 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디언 퍼니의 오로라 쇼를 시작으로 하얀 비둘기가 미녀로 바뀌는 화려한 마술쇼를 첫 번째로 시작하여 탐험가 주니의 스케치북 안에서 앵무새가 나타나 하늘을 날아다니고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고 동물들과 친해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도 가집니다. 작고 작가 기획전, 심정필정, 소헌, 김만호 전이 수성 아트피아 호반 갤러리에서 4월 17일에서 5월 4일까지 전시됩니다. 수성 아트피아는 근현대 한국 서예가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소헌 김만호 선생님을 조명하여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와 전통 예술의 역사를 소개하므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이번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소헌 선생은 한평생 애서은이 말한 학불령 고불권의 정신으로 우리나라 서예 전통과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정열을 다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2일 한국에너지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와 대구 경북흥사단과 함께 대구 월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재생 에너지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신재생 에너지 교실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에 대한 전문 강사의 강의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대구 월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5월까지 달서구 관내 초등학교 8개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강의 후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솔라 캠핑카 등 다양한 에너지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서구는 지난 4월 11일 노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0개소를 방문하여 15회에 걸쳐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103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달서구는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2011년부터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높은 호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실 전문 강사가 어린이들의 운전체험을 통한 자동차의 특성,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상황별 안전교육 등 교통안전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약 40분 동안 교육합니다. 한편 달서구는 올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육 등 교통안전 의식 함량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여 지난 13일 달성군 관내 초, 중, 고 및 일반인 20명과 함께 달성군 합인면에 위치한 소리내 딸기 농장으로 봄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딸기 따기 체험 외에 딸기 수제 비누 만들기, 컵케이크 만들기, 딸기 화분 심기 등 다양한 딸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은 자연과 힐링을 주제로 올해 2회기를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옥포 경복장학회는 10일 옥포읍 사무소에서 김정도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기관 단체장, 장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4년제 대학생 13명에게 2,850만원, 2, 3년제 대학생 2명에게 280만원 등 총 15명에게 3,1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옥포 경복장학회는 지난 2008년 기본자산 3억으로 출발, 이후 달성군으로부터 7억 원, 옥포 농협으로부터 1억 원을 출연받아 현재 11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148명에게 3억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김효인, 임준환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4월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영상 유통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성경찰서에서는 불법 촬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경찰과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올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검거하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행위인 유통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112나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IT 기술 강국 아래 불법 음란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불법 음란물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탄력순찰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을 하는 주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말합니다. 탄력순찰 신청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해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순찰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법과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파출소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어두운 골목이나 한적한 곳 등
다니기 무서운 장소가 있었다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탄력순찰 제도 활용이 치안 사각지대 없는 더욱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는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달성경찰서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아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 동안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월 말부터는 주민 간담회와 함께 대중교통, 대학, 전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의료 현장과 대중교통, 대학 내, 전통시장 등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면책과 익명조사 등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병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와 이웃의 일상을 바꿀 수 있게 우리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 2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서민들의 급박하고 궁핍한 형편을 악용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악성 코드 앱 설치 후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신용등급 조정과 대환대출, 담보비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의 예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심리적 압박 후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수사의 예금 보호를 이유로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행사들이 주변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봄의 정취도 마음껏 느끼시고 소중한 추억 가득 쌓는 4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 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이었습니다.